랭킹 5위. 왜 A가 아니라 B가 왔어?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C씨는 기대하던 임신 소식을 들었던 거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분이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영양제 하나 맞고 와. 선물로 이렇게 이제 영양제를 맞았는데, 영양제를 맞고 갔던 C씨는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배가 아프면서 하혈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임산부인데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담당 의사가 퇴원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다음에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응대를 했던 거지. 알 수가 없어. 그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거야. 뭐죠? 설마?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배에 아기가 없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던 거 그렇지.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알고 봤더니 영양제를 맞으러 2층으로 올라갔는데 간호사분이 실수로 사람을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C씨가 아닌 낙태를 하러 온 다른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이분을 맞이했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걸 하러 온 건지 알고 물어보지 않고 수면 마취를 해버린 거지. 깨어만 있었으면 당연히 알았던 왜 건데 이러시냐고. 수면 마취제가 들어가 뭐 보니까 들어갔을까? 당연히 C씨는 그냥 피곤해서 잤던 걸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잘못 체크를 해가지고 임신했던 분을 유산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정 대응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한 걸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환자 확인. 환자 확인을 네, 하면 그렇죠.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했던 말이, 항상 환자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픈형 퀘스천을 한다고 물어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 생명이 너무 간단한 실수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랭킹 5위 A 대신에 왜 B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랭킹 4위. 전립선 조직검사 후에 사지절단? 2010년 8월에 김동수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이틀 뒤에 극심한 구토와 고열이 있으면서 응급실로 후송이 됐어. 그 뒤로 3개월 뒤에 이분은 사지가 절단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코가 괴사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은 코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지를 절단?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검사 사람이었다며. 다른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에 4일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을 받았어. 뭐로? 대장균에 의한 폐혈증. 기구가 소독이 잘못되거나 그렇다는 느낌인데. 진단을 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전립선 검사를 하면서 항문 주변이니까. 항문 쪽에 있는 대장균이 아무래도 상처를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추측을 했어. 전립선 검사를 받고 폐혈증이 오면서 신부전도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몸에 피가 안 도니까 사지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결국 병원과 기나긴 소송에 진행 중이야. 그리고 사실 폐혈증은 치료를 하다 보면은 발생하죠.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괴사까지 오는 경우를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분이 원래 좀 가지고 있던 지병이 많았었나? 당뇨만 있었어요. 당뇨. 네. 당뇨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 몸에 간단한 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니까. 당뇨가 정말 무서운 암살자라고 하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별개로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은 환자가 사실 응급실로 갔을 때 흉통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진단이 지연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급한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요걸 못 잡았었네. 그렇죠. 환자한테 너무 안 좋은 장애를 남기게 된 그치.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랭킹 4위는 전립선 조직검사 이후에 사지절단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탑3입니다. 탑3. 벌써 탑3예요? 네, 제가 3를 좀 맡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다른 이제 랭킹 2와 얼마나 이슈가 되었으면은 제가 랭킹 3인지 랭킹 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2006년 1월에 미국에서 셜만 시즈모어라는 사람이 담낭 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 응? 수술 잘 받고? 응, 수술을 잘 받고. 다른 걸 수술을 했나? 도대체 가족들은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그 환자한테? 그 환자한테. 가족들 말로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해. 어떤 식으로? 외모가? 외모라기보다는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묻혀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잘 했었다고 그래. 근데 죽은 사람의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 무슨 이야기?
수술 중에 그 사람이 마취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무려 16분 동안 근육 이완제는 들어가 있었는데 마취 유도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팔다리는 못 움직이지만 의식은 그대로 깨어 있었고 감각도. 모든 통증을 견뎠던 거야. 수술을 하는 내내. 하지만 말을 왜 못했냐고? 바로 근육 이완제가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성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이게 영화로도 있어. 제목이 Awake라는 영어가 있어. Awake. 그리고 실제로 논문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환자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논문이 있거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모든 고통을 다 견뎠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완전 날아가 버린 거지, 이 사람. 아, 진짜 그 통증이 극심했을 건데. 그렇지.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가족들은 결국 마취랑 집도의를 법원에 고소를 했다고 해. 이거는 직접 주변에서 본 적은 없지만 들었을 때 정말 끔찍하고 환자를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고였기 때문에 랭킹 3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랭킹 2위는 내 아이의 죽음을 3년 뒤에 알게 된 사건이야. 한 대학병원에서 2016년도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가 태어났던 거야. 근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작고 왜소했던 거지. 인큐베이터 안에서 6시간 정도 있다가 아이가 죽음을 맞게 된 거야. 그래서 부모들은 슬픔과 그것 가지고 있지만 이제 아이를 화장을 하고 내 가슴에 묻어버린 거지. 근데 이게 왜 랭킹 2위예요? 그런데 3년 뒤에 아이 죽은 이유가 다른 걸로 밝혀져 버린 거야. 그 6시간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게 제왕절개를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작아서 인큐베이터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져 버렸던 거야, 의사가. 그래서 아기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지. 그때 이제 초음파로 보니까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안에 피가 조금 찼던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건 사고에 대한 거를 기록을 단 하나도 안 해버린 거야. 모두 다 기록을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죽은 이유가 꼭 낙상으로 인해서 죽은 건지 그쵸. 복합적으로 인해서 죽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 병사로 죽으면 부검을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엄마도 아기가 워낙 작게 태어났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지. 지금에서야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내부 고발로 인해서 알게 됐지만 내부 고발자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거는 구속도 되고 되게 이제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은 넘어진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은폐를 하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너무 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거를 그냥 이야기를 했다면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없죠. 너무 작은 생명이 6시간밖에 쉽게 우리 곁을 떠나는 살지 못하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죽은 이유가 3년 뒤에 다른 사실로 알려진 사건이 랭킹 2위였습니다. 랭킹 1위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의료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서 노래를 들려주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고 신해철 씨. 그때는 2014년 10월 좌상복부의 통증으로 분당의 모 대학병원을 거쳐 2009년 자신이 위 밴드 시술을 받았던 문제의 S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퇴원을 하였지만 통증과 고열 증상은 지속되었죠. 결국 재입원하여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죠. 정말 아쉬웠던 점은 수술 후 제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조금이나 더 세심히 살펴보았다면 떠나보내지 않았을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제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한 생명이 죽는다는 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 시대의 아이콘처럼 불렸던 고 신해철 씨가 돌아가신 걸 약간 너무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맞아요. 사실 고인 이제 2030의 세대를 뭔가 대변하는 약간 그런 말들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공감대도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안타까웠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는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랭킹 1위 민물장어의 꿈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준비한 차트를 달리는 의사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처음엔 사실 너무 무거운 주제로 갔어요. 다음에는 조금 밝고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가볍고 좀 근데 궁금한 거 맞아요. 의학적으로 궁금한 것들 유튜브 댓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 랭킹 쇼를 했으면은 좋겠다 약간 이런 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누가 더 상위 랭킹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새롭게 이 포맷으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랭크업 쇼를 볼 수 있으시니까 많이 옆에 좀 알려주시고요. 차트를 달리는 의사들은 계속 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늦은 밤 닥설하세요. 닥설하세요.